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뭐랄까 눈부십니다. 네, 그쵸.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 2025년 주요 AI 기술 트렌드 이걸 바탕으로요. 앞으로 AI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핵심 변화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 또 통찰들을 뽑아내서요. 2025년 AI 기술의 큰 그림을 청취자분들이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죠. 네,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만 딱 집어서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AI 에이전트 이거였어요. 아, AI 에이전트요? 네. 이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여러 단계의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한다고요. 같은 어나 맥킨지 같은 곳에서도 이걸 뭐 2025년 최고 트렌드다 이렇게 꼽았더니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전이죠. 이 에이전트들이 진짜 중요한 건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 경험하면서 배우고 심지어는 의사결정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는 거죠. 일종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어떤 예측을 보면 2028년 정도까지 우리가 매일 하는 업무 있잖아요. 그중 한 15% 정도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15%나요? 상당한데요. 그럼 기업 운영이나 뭐 고객 응대 같은 데서 정말 큰 변화가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결정까지 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렇게 AI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초개인화, 이것도 더 빨라지겠어요. 자료에도 나오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뭐 청취자분들도 이미 온라인 쇼핑할 때 추천 상품 뜨는 거나 아니면 뉴스피드 같은 거 이런 형태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 네네. 그렇죠. AI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그 사람의 취향, 선호도, 뭐 심지어는 다음에 뭘 할지까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게 점점 더 정교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앞으로는 단순히 상품 추천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교육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조언 같은 것까지도 완전히 개인에게 최적화될 거로 보입니다. 이야, 정말 편리함을 넘어서서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겠네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 이건 좀 더 미래 기술 같은 느낌인데 양자 AI라는 것도 언급이 돼요. 양자 컴퓨팅이랑 AI를 합친다. 이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 양자 AI. 이건 정말 잠재력이 큰 분야인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기존 컴퓨터로는 뭐 수백만 년 걸릴 계산 같은 걸 이론적으로는 순식간에 해낼 수 있거든요. 와, 상상이 안 되네요. 이걸 AI랑 결합하면 예를 들어 신약 개발할 때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엄청 복잡하거든요. 네. 아니면 금융시장의 미세한 패턴 분석 같은 거. 이런 지금 AI로는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IBM이나 구글 같은 큰 기업들이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군요. 네. 최적화 문제나 정말 큰 데이터 처리에서 거의 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공상과학 같던 게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이 세 가지 큰 흐름 말고도 자료들을 보면 AI 기술이 정말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아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AI 투자의 효과, 그러니까 AI ROI를 측정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왜 이게 갑자기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건 이제 AI 도입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실제로 어떤 가치를 얻었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아, 당연한 질문이네요. 네. 근데 AI 효과라는 게 좀 간접적이거나 시간이 좀 걸려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측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ROI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긴 투자의 실효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AI가 이제 뭐랄까 좀 보편화되고 있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당연히 업무 자동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자료에 지능형 자동화, IPA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건 기존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RPA랑 IPA. 좋은 질문인데요. RPA는 주로 정해진 규칙 따라서 반복 작업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 반복 작업. IPA는 거기에 AI의 지능,
그러니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 문의 메일 내용 보고 이게 어떤 종류 문의인지 분류해서 처리한다든가. 오, 아니면 정형화되지 않은 문서 같은 데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낸다던가. 이렇게 좀 더 복잡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한 업무까지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냥 자동화가 아니라 지능형 자동화네요. 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이렇게 똑똑해진 AI는 우리가 직접 말로 대화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잖아요. 챗봇이나 음성 비서 같은 대화형 AI도 점점 더 사람 같아지고 있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딱딱하게 명령만 수행했다면 이제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어떨 때는 감성적인 교감까지 시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AI 개발 자체의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자동화된 AI 개발이라고 하죠. 아, 오토ML. 네. 이것도 꿈에 이제 꼭 코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쉽게 AI 모델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쓸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면 우리 집안의 스마트 기기나 공장의 센서들, 이런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 즉 AI와 IoT의 융합, 이것도 중요한 흐름으로 꼽혔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나면서 더 똑똑해지고 그게 다시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걸 넘어서 AI로 그 가치를 진짜 활용하는 시대로 가고 있군요. 바로 그거죠. 데이터 활용의 시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2025년의 AI는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트, 또 나를 너무 잘하는 초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양자 AI 같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 이런 방향으로 크게 도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큰 흐름이 있고요. 동시에 또 AI ROI 측정이라든지 지능형 자동화, 대화형 AI의 발전, 오토멜, IoT 융합 같은 걸 보면 기술의 어떤 내실을 다지고 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기업에게는 정말 이전에는 없던 생산성과 혁신의 기회를 주는 거고요. 우리 개인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일상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AI가 정말 우리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되어가고 있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정말 온다면 그 결정으로 인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